지난밤 미국 증시에서는 반도체, 산업재,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은 뉴욕 컨퍼런스에서 최근 제기된 HBM 관련 우려를 공식적으로 해소하는 발언을 했으며, 모건 스탠리도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강세 의견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마이크론 CFO 마크 머피는 2026년 2월 11일 울프 리서치 컨퍼런스에서 HBM4가 이미 대량 생산 단계에 진입했으며 고객사 출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이 예상했던 시점보다 최소 한 분기 이상 앞당겨진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직전까지 시장에는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인 루빈의 요구 사양인 핀 속도를 맞추지 못해 공급망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부정적 루머가 돌고 있었습니다. 마크 머피는 이를 부정확한 보도라고 정면 반박하며 11집 EPS 이상의 성능과 수율이 계획대로 확보되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리포트에서는 DDR5 현물 가격이 연초 대비 30% 상승했으며 1월 계약가보다 무려 130%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력 제품 계약 가격이 현재보다 2배 더 올라도 여전히 현물가보다 10% 낮은 수준일 정도로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모건 스탠리는 메모리 칩 부족 현상이 전 시장으로 확산되었으며 가격 결정권이 완전히 공급자에게 넘어갔다고 진단했습니다.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며 목표 주가를 기존 350달러에서 45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AI 슈퍼사이클로 인해 과거의 전통적인 경기사이클 평가 방식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으며 현재 마이크론이 이익과 밸류에이션 배수가 동시에 상승하는 스위트 스팟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과거에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었지만 현재 빅테크 기업들은 돈이 얼마가 들든 일단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없다면 데이터 센터가 아예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이크론은 2026년 전체 HBM 물량이 이미 완판되었고, 심지어 2027년 물량에 대한 사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때 여러 번 다뤄드렸듯이 HBM은 일반 D램보다 웨이퍼 소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수익성이 높고 장기 계약이 유효한 HBM 생산에 목을 매면서 일반 D램 생산 라인이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PC나 스마트폰용 메모리까지 공급 부족이 전이되는 낙수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모리 반도체 3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이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마이크론의 경우도 주가 410달러 기준 시장 컨센서스상 올해 선행 PER이 12.2배가 예상되었지만, 바로 어제 나온 모건 스탠리 리포트에 예상 주당 순이익을 적용할 경우 선행 PER은 7.8배 수준으로 크게 내려가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마이크론은 HBM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있으며, 설령 뒤처진다 하더라도 범용 D램 가격 급등으로 인해 실적 악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 전체가 엄청난 슈퍼사이클을 겪고 있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실적 예상치는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밸류에이션 배수 자체가 높아질 가능성까지 존재합니다.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강세 의견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TSMC 실적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 2월 10일 발표된 TSMC의 1월 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은 4,012억 대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6.8%, 전월 대비 19.8% 증가했습니다. 이는 AI 수요에 힘입어 TSMC 월간 매출 중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기록입니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들은 AI 서버 수요가 단순 가속기 생산을 넘어 인공지능 워크로드 지원에 필요한 네트워킹 장비, 컴퓨팅 하드웨어, 전원 부품 등 전체 인프라 수요를 촉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모든 핵심 부문은 TSMC의 생산 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웨드부시는 현재 소비자용 반도체 부문에서 일부 둔화 조짐이 있으나 과거 공급 부족의 영향으로 소비자용 실리콘 감축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소비자용 반도체 부문의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웨드부시는 AI 수요가 다른 부문의 약세를 충분히 상쇄할 만큼 강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TSMC는 통상적인 1분기 둔화 국면을 피하고 매출과 영업이익률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TSMC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투자 계획으로는 2026년 자본 지출을 520억 달러에서 560억 달러로 제시했으며 이사회는 별도로 약 450억 달러 규모의 설비 투자 패키지를 승인했습니다. 투자는 기존의 첨단 공정 중심에서 첨단 패키징 분야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투자를 바탕으로 TSMC는 2026년 매출이 달러 기준 약 30% 성장할 것이라 자신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파운드리 평균 전망치인 약 14%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TSMC의 밸류에이션을 확인해보면 주가 374달러 기준 올해 선행 PER은 26.1배가 나옵니다. 2026년, 2027년 선행 PER은 각각 20.8배, 19.5배가 예상되며 현재의 실적 추세를 봤을 때는 시장 예상치가 크게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현재 TSMC는 대만 내 공장 증설뿐만 아니라 미국의 애리조나, 일본 구마모토, 독일 드레스덴 등 글로벌 거점에 첨단 공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되어줄 예정입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등과 꾸준히 협력해온 TSMC는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며 경제적 해자가 매우 강력한 기업입니다.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폭의 밸류에이션 상승을 막는 것도 감안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알아본 마이크론과 TSMC는 과점적 또는 톡점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높은 성장률, 수익성, 지속적인 가이던스 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두 종목 모두 상당한 주가 변동성을 보이며 이에 따라 큰 조정 시에는 레버리지 전략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론의 2배 레버리지 ETF로는 MULL이 있고 TSMC의 2배 레버리지 ETF로는 TSMU가 있습니다. 적절한 비중 조절과 분할 매매가 동반된다면 레버리지 전략은 충분히 매력적이며 자산을 빠르게 불리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을 정리하면 마이크론은 HBM4 양산 및 출하로 루머를 정면 반박하며 HBM 경쟁력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동시에 DDR5 가격 급등이라는 구조적 호재까지 겹치면서 실적 상향과 멀티플 재평가의 여지가 커졌습니다. TSMC 역시 월간 매출 최고치와 공격적인 자본 지출 확대가 보여주듯 AI 수요가 다른 부문 둔화를 상쇄하고도 남는 국면에서 첨단 공정과 패키징의 병목을 지배하는 기업으로서 장기 성장 스토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과점적 지위와 강한 가격 결정력을 기반으로 상승 사이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변동성 또한 큰 만큼 현물은 분할 매수, 비중 관리로 접근합니다. 큰 조정 구간에서는 MULL과 TSMU 같은 레버리지 전략을 소액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양질의 영상들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